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를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7% 수익을 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늘려주는데 막장부리 한 번 나간 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가은 아나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연금의 대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연금 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알려주실 연금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의 전반적인 제도와 구조 알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많으신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대표님,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금 제도를 우리가 3층 연금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지금 많은 연금 제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층 연금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5층 연금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내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는 연금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중에서 10명 중에 7분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만 되신다면 평생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 7,500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연금은 공적연금인데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국민연금,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 별적지역까지 해가지고 누구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층 연금이 바로 뭐냐면 퇴직연금이거든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이 본인 월급과 또 회사에 지원하는 거 합쳐서 노후에 퇴직하기 직전까지 연금을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연금이거든요.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인데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연금 계좌가 있고요.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과세 연금 보험. 그리고 마지막 5층 연금은 이제 주택연금인데요. 노후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집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이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고요. 주택연금 말고 나는 집은 별론데 땅은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분들은 농지를 담보로도 연금 받는 농지연금 제도도 있어서 이렇게 연금이 5가지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금의 기본,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던데요. 네.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개인연금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개인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10만 원씩 내시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매달 내는 것이 정률 납입이에요. 그래서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꾸준하게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기 싫어도 월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셔야 돼요. 100만 원 벌 때는 9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만 200만 원 벌면 18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300만 원 벌면 27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내는 금액은 조금 더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납입 금액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시는 금액보다는 기간을 늘리시는 것이 국민연금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추후납부제도, 반납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기수령, 연기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연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말 많네요. 네. 그러면 먼저 추후 납부와 반납 제도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왜죠? 이게 왜냐면 과거에 안 냈던 거 혹은 과거에 해지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럼 내가 과거에 해지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반납제도고요.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추후납부제도입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거죠. 사실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낙장불입. 한 번 나간 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적인 금융상품들은 과거에 안 냈다면 안 낸 걸로 끝나는 것이지
나중에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국민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불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지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 반납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과거에 안 냈던 금액을 지금 다시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내가 안 냈거나 국민연금을 해지했거나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추납 반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알고 계셨던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 받게 되실 겁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혹시 어떤 제도일까요? 임의 가입 제도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거든요. 임의 가입 제도는 뭐냐면 주부나 학생처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아니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임의 가입입니다. 네. 그런데 임의 가입은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임의 계속 가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건 뭐냐면 60세까지는 의무 가입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좋든 싫든 계속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딱 지나고 나면, 생일이 지나고 나면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지금 사실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고 연금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60세의 생일이 지나셔도 내가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연금을 더 가입하겠다라고 하시면 공단에 전화하시면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연금 받기 전달까지 연금을 더 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을 더 많이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 조기 수령, 연기 연금 제도처럼 국민연금을 받을 때 수령 네. 시점을 당기거나 또 늦출 수가 있죠. 일반적인 연금들도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연금을 더 일찍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제한 당기거나 무제한 늦추는 건 안 되고요. 딱 5년씩만 가능합니다. 5년씩이요?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될 나이가 64세인데 그렇다면 64세부터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당겨받으면 아무래도 일찍 받으니까 오랫동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당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 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아, 감액이요? 네, 그러니까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1년 당겨 받으시면 94만 원씩 평생 받으시는 거고요.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으시게 되면 6%씩 5년이니까 30%가 감액이 돼서 7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돼요. 반대로 내가 늦춰 받을 수 있거든요. 늦춰 받으시게 되면 1년마다 7.2%씩 증액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으실 분이 1년 늦춰 받게 되면 107만 2천 원 평생 받으시는 거고요.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으시게 되면 36%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136만 원씩 평생 받게 되시거든요. 숫자 계산 해보시면 당겨받는 것보다 늦춰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내가 7% 수익을 내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늘려주는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늦춰받으면 좋긴 한데 내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82세까지만 사시면 돼요. 그 82세 전에 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땡겨 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 평균 수명 보고 뭐 괜찮다. 운동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2세는 더 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늦춰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또 하나 국민연금은 감액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소득을 합쳐서 현재 기준으로 대략 월 한 250만 원 정도 이 금액의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감액을 당하면서까지 일찍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늦춰 받으시는 것 이것이 연금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기거나 늦추면서 스스로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혹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제 연금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이시죠? 네. 연금 받으신 분들은 사실 오래 살려고 가입하신 분들이 네. 가입하면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네. 네, 안 죽을 걸 생각하면 종신보험 들어야지. 자, 그러면 오래 사는 건 좋아요. 네. 대신에 일찍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들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못 받은 금액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족연금 제도예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0년 이상만 가입하신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60%를 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 60만 원의 연금이 평생 지급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유족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거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실 국민연금이 유족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네.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때는 안 계셨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텐데 그때는 대부분 다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직장인이고 남자였어요. 남자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준비가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시느라고 주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국민연금 잘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남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주부였던 배우자는 연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60% 줘라. 라고 해서 네.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여자분들도 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임의 가입도 많이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으면 중복수급이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남편의 유족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순간 배우자가 가입했던 본인의 국민연금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너무 아까운데요. 아깝죠. 네.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 미혼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 그렇다면 유족이 없어요. 네. 그럼 내가 평생 연금을 냈지만 내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줘야 되는데 네. 그 유족이 없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연금 받을 때도 사실상 뭐 다 드릴 수 있겠지만 유족연금의 지급 기준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같이 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혼한 상황이야. 위장 이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유족연금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족연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일정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야지 어떤 유족연금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족들도 꼼꼼히 잘 챙기려면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혼율도 증가하고 황혼 이혼한 분도 정말 많죠. 많죠. 네, 알고 있어야 할 이혼 후 연금 수령 제도, 분할 연금 제도는 혹시 어떤 제도일까요? 네. 요즘은 뭐 이혼이 옛날에는 흠이었지만 요즘은 흠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또 많이 있으시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민연금이 분할연금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한 사람이 열심히 부었지만 실제로 혼인 기간 중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배우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을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급받을 수 있네요. 그럼요. 그게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네.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5년 이상 사셔야 돼요. 같이. 네. 5년 이상만 혼인하셨다. 그러면 분할연금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할연금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혼하면 내 연금의 절반을 저쪽으로 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분할연금은 내 연금을 분할해주고 상대방 연금도 분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 비율은 5대5가 원칙이지만 6대4, 7대3, 0대100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연금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연금을 알차게 수령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은 뭐다? 밥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연금은 밥이다.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연금. 연금. 밥과 연금은 같은 것이다. 밥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필요한 우리의 주식이고 식단이듯이 연금도 선택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밥과 같은 개념으로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노후가 훨씬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연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